우리 어떤 거에 따라서 또 V의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V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턴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뭐 팀 그런 것도 요즘 많이 하실 텐데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 그 V 전문가들이 리더예요. 리더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는 팀원들인데 또 이건 경쟁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아이디어도 내고 팀원도 되고 리더도 되고 퍼실리테이터도 되는 그런 환경인데 리더가 중심을 잡고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이 뭔지를 헷갈리지는 않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만약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목적이 두세 가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같이 갖고 와서 더 큰 파이어드 펑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쟁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연한 자세를 가지면서 그걸 밀고 나가고 추진력 있게 갖고 가야 돼요. 이런 베이스예요. 무슨 베이스? 라이프사이클 코스라든지 기능 베이스라든지 딱 두 가지만 개념을 잡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기능 베이스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목적물의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거 기준을 지금 잡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뭐 경기대회뿐만 아니고 모든 그 실생활에서 부여하는 자, 여러분들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할 때 누가 개발하죠? 그 회사에서 개발할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 뭐 창출하는 팀원 내가 그죠?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할 때 외부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서드 파트라고 그러는데 서드 파트가 오나요? 경쟁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거 다 오픈해주고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창출하세요. 경쟁사인데 옵니까? 잘 안 하죠. 그냥 본사내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사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원안에 대한 기능 정리를 잘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기능, 거기에 어떤 기능이 얼마나 돈이 입히고 어떤 뭐 성능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개선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능 베이스의 아이디어를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건설 쪽은 서드파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나오는데 아까 서드파트가 없이도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그런 것들,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은 어디에 두냐? 기능이나 라이프사이클 코스나 이런 쪽으로 어떤 환경,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창의적인, 집중적인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없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V를 처음에 시작할 때 건설 쪽의 V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왜? 발주자는 안 해도 되는 행위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죠. 설계사는 내가 설계를 다 해놓고 여지까지 그냥 이거 누구한테 검토도 안 받았는데 자문 심의만 하면 끝났는데 오늘 이게 들어와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또 검토해야 돼, 또 바꿔야 되죠. V팀은 해놨는데 이것도 찾아가고 경제적인 것도 찾아내요. 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작년 정도에 이제 같이 정보기관에서도 같이 교부에서 중간평가 같이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기선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같이 더 열심히 잘 또 빠져보게 해보자. V가 단순하게 비용적인 부분에 효과가 있지만 실제 이거를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의 개연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거 이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원하는 파악하는 거. 그거 자체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선진국에서는 V를 할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같이 합니다. 리스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원한을 파악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도 같이 좀 결부시켜서 한다 그러면 더 좋은 V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하는 거죠. 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냥 말도 없이 세게 딱 때렸어요. 팔을. 그럼 엄청 아프죠. 근데 야이씨 하면서 뭐 얘기를 하면서 때려요. 그럼 미리 준비해서 딱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맞으면 덜 아프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똑같은 겁니다. 이걸 내가 알고 맞으면, 알고 당하면 그냥 리스크예요.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 해저돼요. 제한이죠. 도저히 근육이 파괴되고 예를 들어서 이 얘가 접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겁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상당히 서드 파트가 원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들을 리스크를 대응하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상당히 비슷한 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협업 같이 협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혹시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도 한번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노란스팀 마인드라는
분이 V를 지금 청취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에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다가 2차 대전에 이제 불연제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 불연제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불연제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웠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걸 개발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이제 아시면, 이론적으로 아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런 V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많이 활용하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불연제가 우리나라도 지금 특히 건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법적 기준이 다 있습니다. 스펙이 다 있어요. 어떤 시방서라든지 기준이 다 있어요.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방서나 이제 법적 정부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한 2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그 기준을 바꿔서 엄청난 효과를 얻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이걸 계산하는데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쓸 수가 없어. 지금 기준에는. 예를 들어서 그 물질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 공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V는 단순하게 이제 V 창조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는 V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나면 뭐 괜히 힘쓴 거죠. 노력하는 게 별 효과가 없고,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내가 뭔가 환경이 바뀌려면 내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회사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사 재무 구조라든지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그런 법적이나 규정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업에서 이제는 지금 기준 내에서도 누가 설계하죠? 설계자는 항상 루틴한 설계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또 공정 간의 인터페이스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디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설계하면 도로 설계자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 기술사가 따로 있고요. 토질 기술사가 따로 있고요. 구조 기술사가 따로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번에 다리를 만드는 건 구조의 넘기고, 다리 밑에 기초, 어버터먼트나 도로 교대나 피어나 만드는 거는 토질에 넘기고, 거기에 또 수처리를 해야 되는 건 수자원이라는 전문 기술사한테 맡기고, 협업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V도 그런 협업하는 그런 인터페이스하는 공동 체계에서 많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상 간의 공동 간의 인터페이스하는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자는 항상 루틴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V를 해도 효과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해서 이분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큰 그런 것들 개선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선행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젝트 단위를 조금 더 뛰어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V가 활성화됐다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국내에서는 2000년도에 법제화가 됐습니다. 2000년도에 법제화 된 이유는 혹시 97년도, 98년도 뭐 이때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이슈가 뭐가 있었죠? IMF. 그것도 있네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되게 어립니다. 그러시네요. 자, 응팔, 응답하라. 응팔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 응답하라 이렇게 보면, 거기도 조금 나오는데, 아무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는 아주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었는데, 뭐냐면, 지어놓고 운영 유지 관리를 그때도 있었죠. 그때도 하긴 했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 인력과 돈을 많이 투자하지 못했던 상황인지, 아니면 잘못했던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많은 생명과 비용과, 요즘 말해서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한도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99년도에 공공사업 관리법이 공공신원에 대한 관리법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고요. 그때 법제화가 진행되면서 2000년도에 여러 가지 법이 많이 들어갔어요. 법 중에 하나가 V가 뭐죠? 아까 생애주기 기반, 운영 유지관리까지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뭐가 더 심각하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의 예산이 있으면 초기 공사 무언가 지어내는데 거의 80, 90%가 들어갔어요. 거의 90% 이상 들어갔어요. 지금은
지어내는 게 한 10, 80%, 운영 유지 관리하는 게 더 비용이 점점 증가합니다. 앞으로는 더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 기반 시설물 많이 지어지면 새로 짓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비용이 비싸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많이 활용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아까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합리적으로 어디에 운영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갖고 예산 확보하는데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어찌됐건 앞으로는 이제 그 사회가 변하고 시스템이 변하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런 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500억 이상 대형 공사에서만 부위가 의무 대상이 됐고요. 그걸 좀 넘어서 2006년도, 정확히 말하면 2005년도 7월 달에 100억 이상으로 작은 공사, 그때는 100억도 큰 공사예요. 지금도 뭐 100억이 작은 공사는 아닌데 100억 이상 공사는 그에 가격 업무와 조항이 들어가서 건설 쪽에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뒤쪽에 뭐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가치를 올리는 유형이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밸류 값은 라이프 코스트 분의 그 성능이라고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능 비용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비용은 싸게 들고 뭐 기능은 좀 더 올려주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하나는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서 기능도 높아지는, 성능도 높아지는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성능이 올라가는 유형이 있고, 비용은 많이 절감이 되는데 성능은 거의 비슷한 유형. 가치가 올라갑니다. 수식으로 산천.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다 떨어지는 유형인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자, 이제 기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절감하는 게 있다. 그럼 가치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비용이 규모인데 기능이 조금 거의 차이가 없는데 조금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유지관리 비용이요. 유지관리 비용을 다 통합한 비용이 엄청 절감이 돼요. 이런 게 항상 V 의견을 내는 사람하고 원 설계나 아니면 지금 원래 그걸 갖고 있었던 그런 설계자라든지 아니면 기능 그런 제품들에서 항상 논란이 있어요. 이 기능은 꼭 필요한데 이걸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각이 돼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기능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F라면 이건 말이 안 돼요. P는 아까 기능의 특징에서 그 퍼포먼스라고 했잖아요. 성능은 약간 기능은 유지라는데 조금 떨어지는 기능이 이제 발현되는 걸 조금 뭐 늦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기능을 떨어뜨리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이죠. 실제는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봐요. 이게 기능이 정말 필요한 기능이었고 정말 기능의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성능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기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나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그 유형은 실생활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가치화 신형은 이런 거죠. 마네킹이 딱 보면 얼굴을 많이 보는데 모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을 하는 마네킹이면 여기에도 집중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마네킹을 기준으로 하면 옷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는 이제 목까지만 만들고 불필요한 그런 기능은 빼주고 옷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찾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아이디어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좀 무서워. 약간 삭막해. 어떻게 얼굴을 없애. 이게 아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VE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분야가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논의하는 건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건축물의 공간 배치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심리적인 걸 많이 찾는다든지 이런 거에서 그런 얘기가 항상 나와요. 얘기들이 많이 나와. 나도 한마디 할 수 있거든.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좋고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예뻐 보이고 내가 보기엔 유지관리 이게 이런 얘기 맨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되게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거를 정당화시켜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자, V가 되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최고 의사결정자가 하나 있어요. 야, 이거는
이게 더 좋아. 시공 문제지. 이건 다 그런 거 그냥 우선 시공이 돼야지 뭐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 우리가 VE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아까 인덱스 다 지수화 시키는 거예요. 성능에 대한 부분도 가중치하고 등급을 통해 가지고 지수화되고 비용에 대한 것도 초기 공사 비료만 할 수도 있지만 유지관리까지 만약 한다면 그 비용을 합산해서 원안이 예를 들어서 몇 점이고 100점이고 대안이 102점이니까 대안이 좀 좋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이런 게 더 좋아져서 이렇게 됩니다. VE는 의사결정자들한테 정량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그 선택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이런 걸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성능 향상력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런 것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거의 100%가 좌회전 먼저 주고 직진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직진을 먼저 주고 좌회전을 줘요. 좌회전 차로는 한계 차로를 보통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회전은 못 빠져나가는 차량도 많고 정체되고 뒤에 꼬리 물고 그래서 직진은 한 두세 개 차로를 먼저 주고 좌회전을 이제 주는 걸로 거의 지금 70, 80%, 80% 이상 바뀌었다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교통연구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중에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한 5% 정도 향상됩니다. 송행 속도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비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공동의 순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서로 간에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것들을 시간과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성능 향상력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결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경쟁대회에 나간다. 그럼 이런 네 가지 비용을 같이 한번 고민해볼까? 없어도 찾아내. 왜? 창의적으로 없는 거 만들어봤지. 그런 쪽으로 또 한번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단순하게 비용을 절감하는 이유. 이거는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건데 거기 가니까 이걸 띄고 내는 게 있더라고요. 요 밑에 지저분한 물이 자꾸 쌓이니까 여기가 위생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손 말리는 큰 걱정인데 뭐 요런 유형도 있고 요런 유형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유형도 있고 근데 유지관리가 힘든 건 지저분해. 오래되면 물때가 많이 끼니까. 그래서 이거 밑에 그냥 이렇게 닦으려고 이거 띄신다고 해요. 근데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도 바닥에 팀의 옆에 사람한테 날리지 않냐 아 그래도 이게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겠지만 이 제품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 이만큼의 몰드 비용도 안 들고 성형하는 그 물량의 플라스틱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가벼우니까 어디든지 부착도 편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용을 좀 절감하는 유형 일상생활을 보시면 뭐 요거는 이제 성능 강조용은 돈을 더 투자해서 성능을 좀 많이 올리는 거죠. 뭐 주유소에 많이 안 가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단순하게 VE가 이거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라서 어떤 일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서 건설에서 많이 하는 게 있고요. 또 민간에서 많이 하는 것은 주택이라든지 자기 집 짓거나 아파트 짓거나 그럴 때 뭐 차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VE적인 경진대회를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제한 사업을 많이 받아요.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 뭐 이렇게 만들 거예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한자가 더 좋은 거, 더 싸게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오는 사업 유형입니다. 제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VE 베이스입니다. 원안을 보고 대안을 창출해서 더 비싼 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싼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제한 사업의 특징이 VE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자, 여기 보시면 VE의 프로세스를 보시면 VE 좌푼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 분석 단계,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측 쪽에서 하는 사업 관리 단계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모든 문제가 있으면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선은 어떤 교재를 보고 어떤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어떤 교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서 계획을 짜잖아요. 계획을 짜고 나중에 이제 시간표를 짜고 뭐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팀원을 구축하고 어떤 분야를 할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아까 교량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량이 없어. 이번에는 순수하게 그냥 토공으로만 가는 거예요. 땅 위로만 가요. 그래서 도로 분야만 있으면 되나? 아닌데 이번에 도로긴 도로인데 땅 위로 가는데 옆에 우리 강 옆에 보면 한강 옆에 88도로라든지 뚝방길 옆에 보면 뚝방 이렇게 제방 위에 도로를 이런 데는 또
수자원하고 제방에 대한 부분이 바뀌니까 수자원 전문가가 또 들어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면서 팀원을 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하면 현장 감사도 가고 사전조사,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야지 본게임 시작 들어가서 시험기간에 공부를 해서 그래도 되는 것이, 사전에 공부 안 해도 안 해놓고 그냥 당일날 이렇게 하고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사전에 원설계자가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까 어떻게 된다? 좋은 설계, 좋은 잘된 설계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가끔 받아보면 설계가 너무 미진해요. 대안 넣을 게 아니고 이건 설계 검토를 해줘야 돼. 이렇게 설계하세요. 그럼 후회할 게 없으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이런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제 원안에 대한 또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원안의 정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원안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를 개발하고 어떤 그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거기에 부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지반 조사를 해야지 물성치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구조물이 설치가 되고 이게 얇게 질지 두껍게 질지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지반 조사 못하게 해요. 인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해안가 가다 보면 요즘에 그 모래가 많이 침식이 되잖아요. 파도가 많이 차서. 그러면은 그 앞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속에 강파제 같은 거 있잖아요. 잠재나 이안이나 그런 걸 저어서 파도의 파력을 약화시켜주고 모래를 쓸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설물이 지금 동해에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서해도. 우리가 잘 몰라줄 뿐이지. 근데 거기는 배가 못 따라가게 지나가게 등급표 같은 거 설치하는 거거든요. 신호등 같이. 근데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모래사장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해안가의 주민들은 너무 찬성을 많이 하는데, 어선들은, 고기를 잡는 분들은 반대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통행을 못하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기에 대한 그런 흐름이, 이제 물고기가 옛날 여기가 많았는데 물의 흐름이 바뀌니까 어디로 바뀔지 모르고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 요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안이 정의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원안이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안이 좋으면 가장 좋지만, 원안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이나 대상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공인되기 때문에 주실 것 같은데, 원안을 정의하는 것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설계자를 보고 사전 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분석 단계는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 기능을 분석하는 거, 아이디어 청출 평가, 대안 조사, 제안이 있고요. 실행 단계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같이 최종적으로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수정 보완을 해서 다시 저 좋은 설계를 한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두세 번 기술적인 걸 보완하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 워크샵. 누구랑 같이 하죠? 설계자랑 VT랑 같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보를 여기 다 수집했는데 여기 정보 수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왜 또 다시 정보 수집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다 정보 사는 것부터까지 했는데 여기서 왜 다시 정보 수집하죠? 저건 왜 하는 과정일까요?